되겠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쌩한 분위기도 뭔가 평화적인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평화 비용이라고 해요. 자, 아직 통일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어요. 안 됐지만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말 그대로 평화 비용, 평화 유지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또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해도 평화 통일이라고 했죠, 무조건.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한반도의 그 전쟁 나지 않게, 자, 그런 것 그 억제하는, 전쟁의 위험을 억제하는 비용, 안보 불안 해소 비용, 북한 지원 비용, 또 북한이 워낙 또 가난하고 이러니까 이제 북한을 좀 지원하는 그런 비용, 자, 이런 것들은 평화에 도움이 되죠. 그쵸? 뭐 뭐 무기를 산다, 싸우려고 무기를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한 비용, 사회 문화 교류 비용, 남북 경제 협력 비용, 자,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화 비용을 많이 들어놓으면 뭐가 좋아요? 자, 이런 게 좋은 거죠. 우리가 괜히 그 뭐 무기라도 하나 살 거, 자, 이게 북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남북이 생각해 보세요. 평화의 분위기야. 막 총 들이대면서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요즘 막 좋은 분위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절감 효과가 있어요. 어떤 절감 효과가 있냐면,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분단이 돼서 들어가는 돈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일단은 분단이 돼서 국방비 많이 들죠. 남성분들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다면 남성분들 군대 의무로 안 가도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늘 불안하니까 남성분들 강제 의무인데,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어요. 이렇게 막 전쟁의 위험이 확 없는 나라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남성분들이 이제 다 의무로 안 가고 뭐 지원하는 사람만 간다거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남북이 분단됐으니까 강제로 군복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분단 비용입니다. 그렇게 분단이 돼서 들어가는 비용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 이런 것도 비용이에요. 비용이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적인 거, 이런 게 다 이제 분단 비용이에요. 자, 근데 물론 통일이 된 다음에도 돈이 들긴 해요. 자, 통일했어요. 자, 북한은 가난해요. 남한은 잘 살아요. 그러면 북한이랑 남한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 많이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건설비라든지 이런 지원 같은 걸 하면서 돈이 많이 들겠죠. 통일해도 돈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해도 돈 들고, 분단 상태에서 돈 들고, 통일해도 돈 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평화적인 분위기로 평화 비용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단 비용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분단이 돼가지고 막 총 사고 뭐 이렇게 무기 사고 할 돈으로 평화 비용에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렇게 막 나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분단 비용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는 돈도 미리미리 준비해놨죠. 평화적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통일됐을 때 들어가는 돈도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효과가 있는데, 통일 비용, 그러니까 평화 비용, 아직 통일하기 전에 평화에 대해서 돈을 들여놨어요. 자, 그랬을 때 뭐가 좋느냐? 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편익이 또 나름대로 이어지는데, 자, 일단은 분당 비용이 절감됩니다. 분단 비용 뭐라고요? 분단이 돼서 들어가는 비용. 자, 이런 게 줄어들고, 자, 일단 분단 비용은 쓸데없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국방비에도 굉장히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통일돼 보세요. 그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뭐 교육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완전히 또 여러 가지 혜택들, 그 지원들 이런 게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비 많이 돈이 든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분단 비용은 또 역시 소모적인 비용, 쓰고 없어지는 그런 비용.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역시 그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평화 비용에 돈이 들면 이 분단 비용도 줄이고 통일 비용도 줄어들고, 네, 이러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위기가 좀 해소되고, 냉전의 문화, 서로 냉전,
쌩하잖아요. 우리 분위기가 뭐 공산당은 싫어요. 약간 이랬던. 그래서 남한과 어떤 북한의 이런 쌩한 분위기, 그런 냉전의 문화도 극복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도 회복할 수 있고 국가의 위상도 올라가고 좋은 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북한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즘에 북한에서 남한을 넘어오시는 주민들이 꽤 많으세요. 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죠. 자,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 이해 지역에. 그래서 제일 많은 방법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넘어오긴 힘들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돌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목숨 걸고 탈출하는 겁니다. 걸리면 죽어요. 그죠? 그 목숨 걸고 이제 탈출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북한 이해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그 이탈 주민들이 많으시고요. 자, 우리 통일부는 탈북자란 용어를 대신해서 옛날엔 탈북자 그랬는데 좀 더 순화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정착을 하면 우리가 그 새터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터민.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보금자리에 와서 이제 터를 이루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상당히 어려우세요. 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한에 살다가 갑자기 북한 가서 살 거야. 자, 목숨 걸고 떠납니다. 그럼 뭐 내가 좀 바리바리 이삿짐 싸고 갈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죠? 그러니까 티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탈출하려면. 그러니까 뭐 가진 거 없이 그렇게. 그리고 뭐 북한에 돈을 갖고 와봤자 우리 남한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거의 뭐 맨몸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맨몸으로 갑자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남한에 처음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았지만 맨몸으로 남한에서 딱 살려고 한다. 물가도 비싸죠. 직업도 아직은 없죠. 네, 그 다음에 아직 말도 서툴죠. 북한말 아직 배워 있어요. 네, 아직 남한 말도 좀 서툴고 남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리버리하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자, 살기가 정말 어렵죠. 쉽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오랫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와도 뭐 취업도 안 된다, 뭐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러면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맨몸으로 갑자기 딱 왔어요. 그것도 뭐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 돼서 딱 왔어요. 정착하기 정말 힘듭니다. 거기다가 나만 정착하기도 힘든데 사회적인 편견, 저 말투가 이상하네? 북한에서 왔나 봐? 뭐 그러면서 또 따돌리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착하기 어려운 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자,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적응하기 어렵고 편견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요. 취업이 그냥도 어려운데 또 북한에서 왔어? 괜히 그래서 취업 안 시켜주고 자, 취업을 하더라도 뭐 좋은 직장이라기보다 좀 보수가 낮은 그런 직장이 많이 가고요. 안정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게 아니고 하니까 자, 그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라든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그 남한에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문화적인 측면 남북한의 언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질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한의 개인주의 문화, 자유, 권리, 경쟁 등에 익숙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도 그 가락지빵 맛있겠다. 네, 그렇게 표현해요. 도넛이죠, 도넛. 그러니까 우리가 노크 좀 하고 와라. 그럴 때 똑똑 손기척이라고 해요. 손기척.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북한 쪽은요. 말이 외국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든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순화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노크 이렇게 주스 이런 말 잘 안 써요. 주스도 단물. 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얼음 보송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더 한글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도 귀여운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어색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뭐 주스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일상 용어로 쓰고 있는데 이런 외래어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언어가 너무 달라요. 이런 이제 이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좀 처음엔 힘들겠죠. 자, 나만의 개인주의 문화, 자유권리 경쟁 이런 거에도 익숙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옵니다. 근데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혼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혼자 와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남아있어요. 북한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서 그리움, 그 다음에 죄책감,
네,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혼자 왔다. 자, 가족들의 삶이 정말 끌려갔을 수도 있고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들 수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부적응하니까 괜히 왔나 저 이런 생각이 와도요 뭐 행복하겠어요 마냥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야 되니까 자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이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할 수 있게 일단은 우리나라에 오면요 도와줘요. 조금의 돈을 줍니다. 근데 솔직히 집만 해도 막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조금 도와준 걸로 정착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자립과 자활 능력 가질 수 있도록 생계비나 주거 안정 지원을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낯설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한데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다 적응할 수 있게 또 장기적으로 또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자,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편견이나 이런 걸 빨리 없애야 되겠죠. 우리가 또 우리 남한 사람들도 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 가지고 바라보거나 무시하는 태도 버려야 될 거고요. 자,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로 우리는 한 민족으로 같은 한국인으로 이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데 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도 바꾸지만 국가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우리하고 잘 어울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외국 해외에도 우리 동포들이 많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제외 동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국적을 아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거주하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제외 동포입니다. 특히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나간 사람도 있지만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에 외국에 살게 됐고 아예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외국에 살게 됐으니까 아예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죠. 자, 외국 국적의 동포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특히 예전에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에 했으니까요. 일제 강점기 때 해외로 나가고 뭐 이러면서 외국 나간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는 독립운동한다고 나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 살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대대손손 살아가는 자 그래서 외국으로 그 전에 나갔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자손들인 거죠.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재외동포입니다. 자 근데 재외동포도요. 점차 어려워지는 게 보세요. 아예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났다.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예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한국인이라 하기도 애매합니다. 얼굴은 한국인일지 모르지만 가치관이라든지 아예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인처럼 커왔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오래오래 사는 이런 우리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 자 세대가 지날수록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나마 한국에 살다가 우리가 이민을 간 사람은 한국의 문화를 그래도 경험해봤고 느껴봤고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지만 뭐 한국에 살아보기로 했나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이 되는 거죠. 가치관이나 이런 게. 그래서 민족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모국과 유대감이 점점 그러니까 우리 본국 대한민국하고 유대감도 약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양이 돼서 외국에서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면 자, 그 사람 한국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한국의 고아였어요. 고아였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입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에 입양돼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네, 물론 너무 좋은 가정을 만나서 잘 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분은 되게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아에서 너무 어릴 때 가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없고 외국인으로 큰 거죠. 외국인 가정에서. 그래서 어떤 장관까지 됐더라고요. 그 나라에. 근데 그 사람의 마인드는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나는 그 나라. 프랑스 장관인가 그랬는데 나는 프랑스인이다. 라고 아예 생각을 해요. 네, 그래 한국이 뭘 해줬어요. 그렇죠? 그냥 그 오히려 고아
고아로 애를 내보내기나 한 거지 뭐 한국에 뭐 해준 거 있나요? 그죠? 애 낳고 그냥 애를 버리기밖에 더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인드도 근데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저 사람은 너무 성공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프랑스 가정에서 잘 보살펴주고 해서 프랑스인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론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이제 뿌리가 한국인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프랑스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래 가겠죠. 점점 그래 가겠죠. 자, 이렇게 제외 동포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 모국과 유대감이 점점 약해질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지원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동포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나 지원이 있으면 또 그런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런 거조차 없다면 정말 유대감이 없겠죠. 끊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재외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한민족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외국에 막 제각각 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살고 있죠. 그죠? 우리 민족들이, 우리 동포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포들끼리도 우리 하나 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 안정된 생활 지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유대감과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연결망을 말한다. 자, 우리가 안타깝게도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 소수예요. 예를 들면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자들은 차별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거에 뒤처질 수도 있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 나갔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근데 한국 정부가 막 나서주고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나 몰라라 하고 네, 그러면은 진짜 한국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사실 우리 재외동포들이 해외 나갔을 때 그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권익 신장 안정된 생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지속적인 작용,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만 한국이 힘없는 나라라고 해보세요. 더 무시당하죠. 강한 나라라고 해보세요. 무시 안 당합니다. 외국에서도. 근데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지도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무시당했던 나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기가 왜냐면은 그 한국이 뭐야? 코리아가 뭐야? 뭐 이렇게 무시하기 일수인 나라였으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았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아오신 동포들이 더 힘들게 살아왔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소수자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소수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거죠. 우리가 공동으로 서로 연결하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자, 그래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의 통합과 번영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 안정된 생활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고요. 초국가적인 공동체를 또 형성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민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네트워크.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게 기왕이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의 물건이 더 잘 팔리게 해주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문화적인 네트워크는 자, 일단 아무래도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해가지고 그곳 문화에 익숙한 상황에서 자, 우리에 대한 문화 상실 그나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있으면 가르치기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그것도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국 방문의 기회도 좀 늘려주고 우리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하는 문화적인 네트워크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민족 통합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통합, 우리가 뭐 남북 통일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이탈 주민, 북한에서 이탈 오신 주민, 그 다음에 우리 동포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된다.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우리 민족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민족 통합, 우리가 하나 되자. 자, 그거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화이팅!